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내걸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가 과연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중단시킬 만한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했고요. 상임위 예산심사, 법안심사 올스톱 상태인데 보이콧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 임무인데요. 그리고 야당의 임무인데요.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보이콧만 15차례가 넘었습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은 버릇처럼 국회 임무를 내팽개치고 국민의 민생 법안과 관련한 일들을 하지 않고 국회를 볼모로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때 이제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안들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사안을 보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당시에는 지금 다 밝혀졌지만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 당시에 저희들은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처벌들이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조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들도 있나 보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국정감사 내내 한 건도 밝혀진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잘못했구나, 잘못 말했구나라고 하는 인정하는 계기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뭐 터진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있다면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제 막무가내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으니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야당 쪽은 그 국감에서 이제 사실 특별히 건진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그래서 국회의장이 수용한다면 야당만의 단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기도 한데요. 이런 입장은 어떤가요? 국회의장께서 수용해서 단독으로 진행해야 될 일들은 예를 들면 5.18 진상규명위원회,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정보위원회로 구성돼서 5.18 상황을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님께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빨리 명단 내라라고 하고 기다려주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을 뭐 과거의 사례가 있다는 둥 하면서 가지고 와서 요구하는데 사실은 채용 비리나 채용 특혜,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그런 내용이 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도 없는데 하자고 하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의장이 수용하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국회의장님이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없고요. 국회의장님은 이제 어제 예산이 코앞에 있고 또 민생 관련한 본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도 야당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한번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중재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사실 무리하게 뭐 그것을 단독으로 의장님이 가실 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중재를 하시면서 논의를 좀 더 해보시오라고 했고 저희도 그래서 어제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이제 국회 일정, 특히 예산 같은 것이 시점이 촉박한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게 사실 정책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대여 공세 포인트가 약간 또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비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부의 문제, 요 책임 쪽으로 좀 더 많이 좀 기울어 있는 것 같고, 이른바 인사 참사 문제하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세가 어떻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과거에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를 저희들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럴 땐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 그럴 때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순실 사건. 이럴 때 그럼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예. 사실은 야당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크게 밝혀내기 시작하면 대통령께서도 임명하기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명만이라도 날려야 되겠다고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게 야당 원내대표의 동영상 유튜브의 제목인데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인사를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야당 스스로도 우리가 뭐 요구할 만한 내용에서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묻지마 국정조사 무조건 예. 받으면 다른 거 다 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예산 문제나 법안 문제는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그렇고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공분이 어마어마하고 예. 자신들도 눈 감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자기네가 사립유치원 법안을 내겠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오히려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야당은 이런 그 적폐 관련해서는 고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구 사항이 사실은 무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라는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진실을 가리거나 뭐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정책 타협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은 국정시기 조사를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양보안을 또 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야당이 좀 이제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 관련해서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퇴로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제 저희 쪽 생각은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기는 뭐 감사원 감사 이후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예. 여기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후회도 가능하고 범위도 뭐 일정 정도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내용을 놓고 타협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이 중재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되게 얘기가 많으니까요. 예. 지금 뭐 패키지 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정조사 차라리 받고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이나 법관 탄핵이나 특별재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 없는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딜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해야 될 일 중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유치원 3법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관들조차 대표자를 선정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됐고 위헌 사항이 있었던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예. 국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그렇죠. 지점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할 임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야당에게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의견을 합의하려고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뭔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정조사만 받으면 뭐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 해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사실 해와서 딜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이 제안했으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의견을 수렴하는 와중에 국회의장께서 각 당 대표들을 모시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갔고요. 같이 가서 원내대표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오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산 소위도 문제인데요.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 뭐 이런 이제 몫을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원을 일단 좀 늘리자 16명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이 그렇고 대체로 이제 그런 입장들일 텐데 한국당은 15명으로 하고 이제 그 여당의 이제 배분 비율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하고 맞춰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전 예결위원회도 그렇고요. 관례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관례 자체가 예결위원 정수가 50명입니다. 50명에 있는 국회의원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예산 개수 조정 소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엄연히 노회찬 대표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 명이 모자라다고 하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비교섭 단체가 28명이나 사실은 됩니다. 이런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비교섭 단체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한 명 정도는 개수조정위원회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의견을 모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게 그런 비교섭 단체 몫이 결국은 이제 범여권 몫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범여권 몫 뭐 이렇게보다는 뭐 지역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지금 상황으로는 국토만 받으면 그 예산 개수 조정 소위도 양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면 다 목표가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간에는 그렇게 국정조사에 저희는 이제 묻지마 국정조사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또 야당이 다음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도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 사정이 아무래도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TV에 어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원내대표 모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들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타협이 가능할까 싶은데 아무쪼록 국회에서 빨리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여당의 입장에서 부탁드리도록 모두 다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내 법안도 통과시키고 예산은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들을 대법관도 청문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사실은 대법원 공백이거든요. 임무를 좀 잘 할 수 있게 야당이 빨리 제 역할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